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한국공군이 2026년까지 도입할 예정인 중형 군용 수송기에 로키드 마틴이 C-130J를 제안했고 에어버스는 A400M을, 브라질의 엠브라에르는 C-390을 제안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500대 안팎의 중형 군용 수송기의 점유율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이 독점하고 있지만 이 기체의 평균 기체 나이는 30년을 넘었고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구형 수송기를 통한 병참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엠브라에르가 개발한 C-390에 많은 관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네덜란드 공군은 노후화된 C-130H의 후계기로 유력시되던 C-130J를 제치고 엠브라에르의 C-390을 선택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덜란드 공군은 평균 가동률과 운용성, 유지보수성 및 기술 요건 모두 C-390이 C-130J보다 더 뛰어났다라며 C-390은 C-130J보다 최신의 기본 설계가 적용되었고 조달 비용도 C-130J는 약 8천만 달러이지만 C-390의 도입 비용은 5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여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구 요건인 2,400 비행시간을 채우는데 C-130J는 5대가 필요하지만 C-390은 4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중형 군용 수송기에 대한 수요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엠브라에르는 중동 지역에 대한 C-390의 마케팅은 BAE와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나아가 미국의 L3 해리스와도 손잡고 플라잉본 방식에 대응한 KC-390을 개발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분산형 공중급유 전술기를 미 공군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공군의 중형 군용 수송기 조달에 C-390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브라에르는 한국의 공급업체들과 MOU를 체결하여 만약 C-390이 한국 공군에 채용되면 구성 부품을 한국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엠브라에르의 항공기 제조를 지원하는 공급망 참여도 가능해지고 C-390의 유지보수 시설도 한국에 개설해 한국을 엠브라에르의 아시아 지역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엠브라에르 방위사업부문 최고경영자인 잭슨 슈나이더 CEO는 지난달 27일에 서울에서 진행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대형 수송기 2차 사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 20여 곳을 방문했다는 슈나이더 CEO는 한국 기업들은 매우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브라질에서 한국 기업과 기술의 명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7일에 엠브라에르는 국내 기업인 ASTG와 EM코리아, 켄코 아이어로스페이스와 C-390 부품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맺은 기업들은 C-390 외에도 엠브라에르의 신규 항공기나 시스템 공급망에 참여할 길도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슈나이더 CEO는 해외 공급업체들과 협력하면서 부품 등을 수입하는 규모도 연간 40억 달러에 달합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국제협력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을 허브로 삼아서 한국과 함께 아시아로 더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사업은 매우 전략적인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코트라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해외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엠브라에르를 비롯한 브라질 항공기 회사들은 한국 항공산업을 거대한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에서 부품을 공급받거나 항공기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엠브라에르는 한국이 C-390을 도입할 경우 국내에 정비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CEO는 한국 내에서 정비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한국의 파트너 업체를 선정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정비센터로 운영하려 합니다. 현재 여러 한국 업체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비센터 신설을 통해 한국 내 정비 비중이 증가한다면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공군 정비 주기가 단축되면서 작전 운용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엠브라에르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군용 수송기인 MCX에 대한 협력도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에어버스도 A330 MRTT 도입과 경공격 헬기 개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구축했고 로키드 마틴이 제안한 C-130J는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에 있어 다른 기종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택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네덜란드 공군에 이어 한국 공군도 C-390을 선택한다면 그냥 놔둬도 C-130J가 뽑힐 것이라는 그동안의 환상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엠브라에르의 C-390을 선택한다면 지금까지 C-130이 독점하던 중형 군용 수송기의 점유율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엠브라에르의 C-390의 부품 공급 업체에는 미국 기업이 다수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 산업계는 유럽 에어버스의 A400M이 아니라면 어느 기종이 선정되어도 좋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등 선진국 항공산업체들은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를 상대국에 판매하지 않으면 기술 이전을 꺼리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은 미국과 유럽 및 러시아 등에 비해 항공산업이 아직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통해 양국이 협력을 한다면 기술 축적과 시장 진입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엠브라이르 측이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산업협력 제한을 더욱 강화한다면 미국과 유럽의 대결로 불리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구도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지난 1일에 이란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미국 고위 관리들에게 이란이 사우디를 곧 침공할 것 같다는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미국 고위 관리 중 3명의 소식통이 1일에 AP통신에 제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의 무자비한 시위 탄압과 우크라이나 전선의 러시아군의 수백 대의 자살폭탄 무인기를 공급한 데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사우디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국가안보위원회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에도 위협 사실을 인지하고 사우디와 군사 및 첩보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면서 이란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중동 지역의 우리 국가 이익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주저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보자인 미 관리들 가운데 한 명은 이란의 위협 공격이 당장 아니면 48시간 이내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지역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그런 정보에 따라서 중동 지역이나 사우디의 미국민에게 경보를 바라거나 특별한 안내 공보를 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공보관인 패트 라이더 준장은 사우디와 공유한 이란의 공격 소식에 대해 문의하자 미군 지휘부는 현재의 위협 소식과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침공 위협에 대해서 1일에 최초로 보도한 것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CNN도 이란 당국이 사우디 정부의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와 관련한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고위 관리는 지난주 사우디 정부에 사우디가 이란군이 시위대와 대치하는 문제에 관여하고 있으며 사우디가 이란이 이러한 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우디에게 주의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수장인 호세인 살라미는 국영 언론이 시위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외국에서도 공모자들이 이란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를 미디어 전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이란의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는 외국 보도의 배후에 사우디가 있다고 보는 이란이 최근에 가장 비난한 미디어는 영국 런던에서 방송되고 있는 페르시아어 뉴스 채널인 이란 인터내셔널입니다. 2017년에 설립된 이 채널은 반정부 시위 관련 뉴스를 찾는 페르시아어 사용자에게 주요한 정보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트위터 계정은 100만 명 넘는 팔로워를 갖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란 반정부 시위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이란 정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 지원을 받는 한 이란 언론은 사우디가 이 채널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이 채널은 어떤 정부와도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최근 며칠 동안 이란이 후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과 박격포 및 무인기 등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다면서 2015년부터는 이에 대항하는 연합군을 만들어 폭격에 나섰고 그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이 살상되었고 이란과의 관계도 더 악화되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안보실 대변인도 지난 1일에 바이든 정부가 이란이 러시아의 드론에 이어서 지대지 미사일까지 공급할 위험이 크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란의 사우디 침공이란 시나리오는 기호에 그칠지 모르지만 미국의 이란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